당장 나가! 이 나쁜 계집 또 온 거야? 왜 또 왔어? 내 집에서 나가! 아내는 정신이 또렷해진 얼굴로 정색을 하며 예비 며느리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일흔을 바라보는 강진수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경찰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범인을 잡으러 밖으로만 뛰어다녔고 우리 말순이는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일을 하며 손에 물 마를 틈 없이 살았지요.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우리도 아파도 티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요, 말하자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릴 적엔 꽃같이 웃던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픈 곳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있는 일들이 잦아졌지요. 처음엔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왜 자꾸 까먹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녀는 병든 게 아니라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거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내의 기억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추억까지도 제가 대신 품기로요. 그녀가 나를 잊더라도 나는 끝까지 기억해 주려고요. 우리가 함께한 날들을요. 갑자기 찾아온 아내의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그렇게 사람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기억은 사라지는데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더 아픕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말을 자꾸 합니다.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그 애, 그 눈 어디서 봤는데? 그게 그 애 맞나? 처음엔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때부터 그렇게도 말이 헛나간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점점 더 선명하게 반복됩니다. 눈빛, 웃음, 뭔가 아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는 눈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왼쪽 아래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실제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저희에겐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내 말순이에게 줄 아침밥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쌀을 씻고 멸치를 살짝 볶고 어젯밤에 끓여둔 미역국을 데웁니다. 여보, 밥 다 됐어. 따뜻할 때 한술 뜨자고. 말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 또렷한 초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기, 누구시더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남편이지요. 강진수. 매일같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아내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당황스러움, 어딘가 슬픈 체념 같은 것이요. 그 무렵 아들 진수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 지금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정말 너무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수는 48입니다. 살면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난 여자에게 크게 배신당하고 그 뒤론 여자를 불신하며 여자를 멀리하더군요. 그 뒤엔 회사 일에 치이고 어머니 간병에 묶여서 연애는커녕 사람을 만날 겨를도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가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일까요? 가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걸렸습니다. 말순이가 갑자기 자꾸 어떤 이름을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진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한 날, 저희 부부는 많이 기대하면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마당 청소도 하고 현관 매트도 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내심 설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까지 두근거렸습니다. 마음 깊숙이는 우리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아내의 모습을 보면 도망갈까 걱정도 되었죠. 발소리 2개.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얼굴 하나가 조용히 따라 들어오더군요.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 검은 치마에 베이지빛 블라우스, 너무 튀지 않으려 애쓴 듯한 옷차림,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았고 눈은 계속 아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드려. 여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말에 그 여자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게 말했지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인데 어머님, 아버님 드리고 싶어서요. 말도 공손하게 하고 손에 든 음식 포장도 정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말순이가 갑자기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보다 더 큰 것은 말순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늘 흐리기만 하던 그 눈빛이 아내는 예비 며느리를 보는 순간 번쩍이는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는 아주 거칠고 듣기조차 민망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나가! 이 나쁜 계집 또 온 거야? 왜 또 왔어? 내 집에서 나가! 모두가 놀랐습니다. 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은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으며 저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을 보고 살아온 제 눈엔 말순이의 그 반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 엄마 약 드셔야겠다. 지은 씨 잠시만 거실에 계셔요. 말순이에게 진정제를 먹이고 안방 침대에 눕히고 나서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당신은 그녀를 보자마자 저토록 격렬하게 반응했을까? 그 눈빛 속엔 대체 무슨 생각이 난 것일까? 아내 말순이를 안방에 눕히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진정제를 먹였기에 이제 곧 잠들 겁니다. 이렇게 격한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이름을 헷갈리거나 밥을 2번 지은 적은 있었어도 사람을 향해 저렇게까지 흥분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나와 보니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고 지은이라는 여자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이 갑자기 제가 뭔가 실수했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수로 돌리기엔 너무나 격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30년을 형사로 살며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 온 저로선 결코 그냥 넘기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말순 씨가 요즘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진심으로 놀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지요. 그 말에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진짜로 놀란 사람의 눈빛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여유로움, 그리고 눈썹을 살짝 찡그리는 그 표정. 저는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까지도 다 보였습니다. 진수는 옆에서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예요. 어머니가 소화가 잘 되게 참치랑 오이 넣었대요. 그러셨어요. 저는 손님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포장된 샌드위치,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수제 주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짠 겁니다. 무가당 자몽 주스인데요. 어머님 기력 회복에 좋을까 해서요. 자몽 주스, 새콤한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왠지 모르게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를 말로 설명할 순 없었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몽 맛은 났지만 그 뒤로 혀끝이 살짝 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기분 탓일까? 머릿속이 멍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언제부터 지은 씨를 만난 거냐? 작년 가을쯤이요. 처음엔 회사 회식을 갔는데 옆 테이블에 있었어요. 이상하게 말이 잘 통했어요. 그동안 여자 만나는 거 피하다가 이번엔 달랐어요. 진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왠지 마음이 뭉클하면서 한편 불편했습니다. 둘의 사이가 좀 깊어 보였어요. 벌써 저렇게 빠져버렸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작게 하려고요. 지은이네 부모님께서 사정이 좀 있어서요. 나중에 상견례는 정식으로 모시고 하고요. 식은 가족끼리만 간소하게 할까 해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연 씨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의 어색한 침묵. 그것이 저에게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의 반응이 치매 때문인지 아니면 직감인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 씨는 자리를 떴습니다. 진수는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오늘 좀 이상하긴 했죠? 그런데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진수야,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토록 격하게 반응하진 않는다. 특히 내 엄마처럼 감정 표현이 느렸던 사람이 말이다. 진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깐 스친 불안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말순이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듯 보였지만 작은 숨소리와 손가락의 떨림이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이가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 그 눈, 사람의 눈은 못 속여.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확실히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까요? 그날 이후로 말수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정신이 흐릿한 날이 대부분이었고 가끔은 제게 아버지, 학교 안 가요? 하며 진수를 어릴 적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그녀가 그날 그토록 격하게 반응한 게 정말 치매 탓인지 아니면 무언가 기억하고 있었던 건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수가 다시 지은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여니 진수는 한 손엔 지은의 가방을 들어주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엔 엄마가 놀라셨잖아요. 지은이가 다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오늘은 분위기 좋게 아버지랑 식사도 같이 하자고요. 그녀는 지난번보다 훨씬 단정한 옷차림에 은은한 립스틱 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 흐트러짐 없는 자세, 무엇보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엔 정말 놀라셨죠? 어머님께도 무례를 드린 것 같아 죄송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정성껏 준비해봤어요. 제가 직접 만든 보리굴비 반찬이에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고맙네. 우리 말순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또 가져왔구나. 지난번에도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수제 주스, 그리고 오늘은 보리굴비와 직접 담근 매실장아찌. 지은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있던 말순이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 지은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그 눈빛, 세상의 어떤 형사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경계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 당신이 또 왔어? 자가! 당장 꺼져! 기는 당신 같은 사람들 오면 안 돼! 지은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진수는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이 사람 기억도 못하시면서 왜 자꾸 이래요? 하지만 말수는 진수를 뿌리치고 지은 쪽으로 손가락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손이야! 그때 음료수 줬던 그 손! 너! 다시는 애들이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저는 재빨리 말순에게 다가가 제지하듯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울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믿어줘야지. 그때도 아무도 안 믿었잖아. 이번엔 제발. 제 품에서 몸을 떨며 오열하는 말순을 안고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됐어, 여보. 이제 그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진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아무래도 오늘은 식사는 어렵겠네요. 우리 말순 씨가 조금 더 안정을 찾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죠. 그 말에 지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를 이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은이 골목을 돌아 나갈 때 그녀의 뒤통수 위로 말순이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본 것이 정말 기억이었다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말했던
그 손을 본 적이 있는 사진이 혹시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돌아간 그날 밤, 나는 말순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잠든 듯 보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야. 약을 건넸던 그 손.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형사 생활을 하며 수백 명의 거짓말을 보아왔습니다. 거짓은 눈동자에 남고 진실은 손끝에서 떨립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날 말순의 눈빛, 그리고 그녀가 지은을 향해 뻗은 손가락,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는 기억. 하지만 문제는 진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오지 않았고 진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은 좀 심했어요. 엄마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은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꾸 그런 반응을 받으니까. 혹시 엄마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양원이라. 나는 말을 반복하며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야,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내가 똑똑히 봤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엄마는 그때 엄마가 아니에요. 이젠 아버지도 좀 쉬셔야죠.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뭐라고 하더냐? 진수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요양병원 쪽에 아는 분도 있다고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벌써? 진수는 그 말에 당황한 눈빛을 보였고 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그게 이 모든 의심의 실마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안방 장롱 속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몇 년 전부터 간직하고 있던 나무 상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자물쇠를 푸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진 속에 있는 사진 한 장, 홍삼 시음장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 뒤편엔 누군가가 무심히 찍힌 듯한 흐릿한 옆모습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얼굴, 지은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매, 턱선, 그리고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깨선까지 지은이와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아니, 거의 같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들고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몇 년 전 말순이 급히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홍삼 체험 시음회, 가루, 약품, 차에 타줌, 기억 없음. 어쩌면 그 기억이 지은이라는 사람을 다시 마주하면서 본능처럼 살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방 안에서 말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이번엔 내 말 믿어줘요. 나는 몸이 굳은 채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꿈속에 있는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말은 분명히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 속엔 서러움이, 억눌린 고통이,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말순아, 이번엔 믿을게. 당신 말 끝까지 내가 믿을게. 말순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치매라며 넘겼던 말과 행동 속에 진실의 조각들이 분명히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지만 그 뒤에는 지은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함께 드시죠. 지은이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고 제가 고등어도 구웠습니다. 지은은 전날보다 한결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손에는 투명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시라고 만든 보양식이에요. 약간 쌉싸름하지만 몸에는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봉투에서 은근히 퍼지는 향기를 맡는 순간 어디서 맡아본 듯한 묘한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말순이가 평소 좋아하던 향이 아니었습니다. 약품과도 비슷한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지은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말없이 주방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말순이가 깊이 자고 있어요. 저녁 식사 내내 저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고 지은은 말보다 표정과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식탁 아래에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려왔고 한 점 고등어를 입에 넣은 뒤엔 혀끝이 얼얼해지며 목 뒤가 묘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저는 수저를 내려두고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슬쩍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제가 눈을 마주치자 그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식사가 끝난 뒤 진수와 지은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봉투 안의 내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한약 봉지, 랩으로 감싼 재료 찌꺼기, 그리고 그 아래에 놓인 이름 없는 유리 약병 하나. 저는 그 병을 조심스레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와 녹지 않은 알갱이들이 섞여 있었고 병 바닥에는 마치 긁힌 듯한 흔적과 함께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A, R. 그 이니셜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의도된 무엇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작은 CCTV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은퇴 기념으로 받은 장비, 이런 날이 올까봐 남겨두었던 그것을 드디어 꺼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거실 구석, 냉장고 상단, 그리고 안방 문틀 위에 작은 렌즈를 설치하며 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이제 제가 지켜볼 겁니다. 며칠 후 지은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꽃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더군요. 거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부드러운 말투로 물으며 주방으로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말순이는 그때도 마침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 쪽을 지켜보는 사이 지은은 미리 싸온 국과 반찬을 꺼내 작은 뚝배기 냄비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갑자기 걸음을 옮기더니 지은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당장 놔! 이 손으로 또! 지은은 흠칫 놀라며 손을 빼내려 했고 진수는 침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또 왜 이러세요? 지은이 놀라잖아요. 말수는 그 말을 듣자 더 격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개즈! 날 또 속일 셈이지! 넌 그때도 그랬어! 그 눈 그 말투!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온몸이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의 눈빛이 짧게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전 진심으로 어머니 데카라를 의혹하는데. 지은이 눈가에 눈물을 맺히게 말하자 진수가 발끈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으셔도 지은이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 진수야, 됐다. 조용히 해봐. 아버지도 이제 좀 현실을 보세요. 엄마는 이제 기억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했던 것도 어머니 위해서였어요. 지은 씨가 먼저 요양병원 얘기 꺼냈지. 뭐라고요? 진수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에 놓인 봉투와 약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게 뭐인지 내가 아냐? 진수는 말없이 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이걸로 지은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난 의심을 하는 게 아니야. 확신을 하고 있는 중이지. 진수의 눈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지은에게 홀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연애도 못한 채 살아온 아이가 이런 따뜻한 말투와 살가운 손길에 얼마나 깊이 빠졌을지 부모로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치밀한 속임수에 꼬여 있다는 거려. 저녁이 끝나고 진수는 화가 난 얼굴로 먼저 나갔고 지은은 현관 앞에서 살짝 돌아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그래도 전 진수 씨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진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거실 한복판에 앉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당신만은 내 편 되어줘요. 그 말에 가슴이 뭉개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지은이 몰래 약병을 바꾸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30년간 쌓아온 형사 감각이 거짓을 감지하듯 울렸습니다. 말순아, 내가 이번엔 당신 말 지켜줄게. 새벽 2시 집 안은 고요했고 오직 CCTV 모니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은이 부엌에 홀로 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지은은 손에 든 작은 봉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우리가 먹는 물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지 안에서 꺼낸 무언가를 살며시 아주 익숙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덜컥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 얼마나 침착하게 움직였는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와 반복된 범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어 아내가 오래전 적어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겪었던 사기 피해의 단서들이 날카롭게 적혀 있었습니다. 홍삼병, 뚜껑 흰 가루, 물병에 혼자 있을 때 첨가, 약간 쓴맛이 돌고 마시고 나면 멍한 느낌. 이름은 기억 안 나. 그런데 눈이 닮았다. 그 글귀를 따라 예전 사건 자료들을 조심스레 정리하던 중 말순이 예전에 메모해둔 한 경찰서 전단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지명수배 전과자의 흐릿한 얼굴이 있었고 그 밑엔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은 본명 박은수, 고령자 대상금융식품 사기 전과 3회, 개명 이력 있음 활동 지역 부산, 대구 수법 접근 후 식품 속 약물 혼합 재산 강탈. 박은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은 아니, 박은수. 그녀는 몇 년 전 이미 실형을 살았던 사기범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현관문이 열리며 진수와 지은이 다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서 가져왔어요. 결혼 날짜 확정하려면 준비할 게 많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지은 씨, 본명이 박은수 맞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말순은 갑자기 지은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인연도 속의 셈이지. 가방이 와르르 쏟아졌고 바닥에는 작은 약병들, 신분증 2장,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과 명세서가 흩어졌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아? 지은은 말도 없이 뒷걸음질을 치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고 강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 그냥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만하시오. 제가 단호히 말하자 지은은 절 향해 매서운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요? 그쪽 마누라 치매잖아요. 기억 못하는 사람 말만 믿고 날 이렇게 몰아붙이겠다는 겁니까? 기억은 잊혀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소. 제가 손에 들고 있던 CCTV 녹화기를 꺼내 들자 지은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말순을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진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진짜 너 뭐야? 자, 넌 아무것도 몰라.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병원에 보내라고 했던 거였어. 그래야 모두를 속일 수 있을 테니깐.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고 그의 눈엔 후회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왜 나는 몰랐을까요? 그 순간 전화기를 들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전과자, 현행범이 여기 있어요. 체포해주세요. 지은은 결국 붙잡혀갔고 그 집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지은이 경찰에 연행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릴 때 진수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책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회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전 엄마를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저는 진수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진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단다. 그 순간 안방에서 말순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진수를 부축하듯 일으켜 함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린 채 하얀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긴 겨울을 지나 첫 봄 햇살을 기다리던 나뭇가지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박은수, 37세, 2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서적 위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기의 행각을 벌여왔고,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건강식품을 통한 약물 혼합 후 재산 갈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수차례 개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증만 4개, 범죄 이력은 전과 7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노인들의 마음을 연 다음 식품 샘플, 홍삼, 한약이라며 약이 섞인 음료를 권했고, 박은수는 과거 말순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로 인해 말순이 큰 재산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이 알츠하이머의 발단이 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지금은 수법을 바꿔 중년 남자를 꼬셔 그들의 부모 재산을 가로채 사기치는 수법으로 진화되었고, 그 희생자 중 한 명이 우리 진수였던 거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그 수법에 당한 가족이 무려 4 노인 가구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잡힌 거죠. 말순아, 우리 진수가 왔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며 익숙한 듯 낯선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진수예요. 말순은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손등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넌 꼭 웃어야 한다.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 진수는 그 말에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숨죽여 오열하며 말순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후회가 흐르던 자리, 그리고 가장 따뜻한 용서가 함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왔습니다. 직접 반찬을 해 오기도 했고, 말순의 머리를 빗겨주며 작은 동화를 들려주듯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늘 진수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그녀가 좋아하던 보리차를 끓이고 따뜻한 죽을 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어느 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호 씨, 그때 당신이 내 말 믿어줘서 참 고마웠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 기억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지만 그 미소는 분명히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거짓은 드러났고 가족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아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강진호는 매일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짐합니다. 사랑한다, 말순아 아들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황혼공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에 더욱 재미있고 미소 짓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